저희 입장에서는 수익률 싸움을 할 때는 안전자산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비트 다음에 이더인데,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더가 더 많이 갈 것이고 방어력도 비트만큼 좋고, 만약에 저한테 정말 딱 올해 한 가지만 해, 그럼 저는 다 이더리움. 왜냐면 가장 많이 오를 수 있고 가장 안전하고. 저는 사라고를 말을 못 하겠는데, 또 올라갔는데 사지 말라고 하면 또 그분들은 섭섭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충분히 조정이 오고 횡보하고 있을 때, 요럴 때 조금씩 모아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좀 빚내서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요. 그 1억대 사라고 했는데 다음날 사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버리면 욕먹고 지금 같은 때 사라고 했는데 떨어지면 또 욕먹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저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라고 해서 뭐 저희가 맞으면 좋지만 틀릴 가능성도 항상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갖고,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저희가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 반대 의견에 판단이 되셨다면 또 다르게 뭐 전략을 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보는 것보다 책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한 24년에서 25년까지 이렇게 좀 보면은 뭐 1억에서 3억 정도는 얻을 수 있다. 네, 2억 확정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장석호님은 홍콩 ETF는 좀 어떻게 보세요? 홍콩 ETF는 좀 보셔야 될 게, 지금 아직 정확하게 지금 팩트체크로 이렇게 나오거나 보도된 건 없는데, 많은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게, 홍콩 ETF가 승인되면 중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의 이제 본토 중국인들이 홍콩 ETF를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 자금의 유의급으로 크게 급등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든 새로운 통로가, 하나의 자금 유입 통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길을 가는데 어떤 고속도로가 새로 뚫린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개방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이게 개방만 되면 언제든지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지금 당장에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홍콩을 통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고 나가고 하는데, 그런 유입되는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아서 그런 것도 지금 당장에 큰 상승의 역할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ETF까지 이더리움까지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번에 이더리움에 미국에서 승인해줄까 안 해줄까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당장은 안 해주더라도 결국에 미국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ETF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얘기 나누는 거 보면은 뭐 한 5억 달러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통로가 열린 거고, 그리고 또 중국 애들이 보면은, 중국 사람들 보시면 음성적으로도 투자를 또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식적인 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음성적으로도 또 투자의 길이 열린 거는 우리한테 무조건 긍정적이다. 그리고 어쨌든 상승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재료가 또 만들어진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그 수요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기관들 자금. 네. 그게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닌가요? 기관 자금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랙록에서 들어온 자금을 분석해 보면 개인 자금이 90%고 기관이 한 10%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관이 뭐 이렇게 해서 큰 것들 보면 공적 자금이 되게 크잖아요. 연기금이라든가, 그죠? 소방기금이라든가 군인, 이런 기금들은 아직 안 들어온 거죠. 그리고 새로운 ETF가 승인됐을 때 이제 이거를 어쨌든 회사건 어쨌든 승인을 해주는 그 절차들이 보면 3, 4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아까 허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회계년도가 미국은 9월 달에 끝나면 10월 달에 새로운 회계를 바뀌고, 그죠? 그렇죠.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그때도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기관은 아직 참여를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2억을 제가 확정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연도가 끝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보통 1월이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의 이제 주정부 같은 경우는 10월이에요. 9월이 마감해서. 그래서 항상 9월에 보통 자산 시장이 안 좋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미국 ETF가 1월에 승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1월에 승인이 됐으면 기존에 있던 회사들에서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계획이 없던 거기 때문에 당장에 뭐 물론 중간중간 사업이 변경돼서 투자도 할 수 있지만 당장에 이제 그런 걸 의사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아직 검증이 안 됐고. 근데 올해 만약에 9월이 지나고 10월이 돼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되면은 그동안에 뭐 큰 문제 없고 잘 됐고 했으면 우리도 한번 투자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그때부터 들어오게 되면은 하반기로 가면은 그때도 큰 자금 유입이 기대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비트코인 버블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가격이 한 9천만 원 1억대라서 비싸다고 여기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버블은 발생하지 않았다의 원래 취지는 항상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거의 보통 한 85에서 저번 하락에는 77%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럼 항상 나오는 게 튤립 버블을 하면서 비트코인 버블이 드디어 터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항상 그런 뉴스가 매년 반복되고 매번 반복되지만 결국엔 다시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보면은 비트코인이 버블이 꺼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다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버블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계속 기간 자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간이 들어와야지 본격적인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팽돌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간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 네. 뭐 연기금이나 공적 자금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다 들어오고 거기에 이번에는 또 반대로 기관들이나 이런 데 유입이 되는데 개인들이 또 이번엔 관심이 없어요. 그럼 개인들까지 관심이 오면서 폭발적으로 관심이 늘어났을 때 진정한 버블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뭐 9천만 원에서 1억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ETF 승인까지 고려하고 미국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고려해 봤을 때 거품은 아니고 적정 가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미가 타야 되는데 그죠? 지금 구글 검색량 이런 걸 보면 그죠? 예전에 비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버블 단계도 아니고. 혹시 그게 너무 비싸서 관심이 없는 건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나요? 너무 비싼 것보다는 비싼 것도 있고요. 일단은 1억이라는 그 액면가가 되게 비싸다고 느끼는데 근데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1억을 한 번에 사야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10,000원도 살 수 있고 10만 원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대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저는 최근에 금리가 너무 높고 고금리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못 올라가는 이유도 거기에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기관들이나 약간 돈에 여유 있는 분들이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조금 더 상승을 하면은 근데 만약 비트코인이 진짜 2억을 가고 막 이러면 그때 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금리가 높아서 많이 투자를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책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필요 조건을 정리해 주셨어요. 네. 여기서도 한 몇 가지 중요 내용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하기 전에 개인의 상황을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저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직장인이고 30대고 하니까 저는 그냥 무리 없이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가정이 있고 아니면 진짜 투자에 돈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투자하는 돈이 대출로 받은 건지 내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한 건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야 되거든요. 대출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이 지금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투자를 한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강조하는데 저는 빚내서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락을 되게 크게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빚을 안 냈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거든요. 빚이 없으니까 투자에 실패해도 다음이 있는 건데 빚까지 있으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고 아예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관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상황, 내가 지금 어떤 돈으로 투자하고 나의 포지션이 어디고 위치가 어딘지를 보고 빚을 내지 말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항상 투자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가 투자하는 목적이 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투자를 해서 내가 단지 그냥 조금 돈을 투자해서 용돈벌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난 요번에 뭐 차를 바꾸려고 좀 코인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집 정도는 장만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처럼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맞춰서 자금 용도도 이제 제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금액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고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느 정도 멘탈이 있는 건지, 내가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구덩이를 어디까지 만났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용돈벌이 하는 거는 내가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 가지고 30만 원 이제 수익이 나면 빼고 나한테 써. 여기까지만 할 거야. 만약에 차를 한 대 바꾸고 싶다고 하면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만 원 더 벌어 3,000만 원 할 때까지 참아야지. 그럼 그것만 되면 빼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근데 내가 정말 나 이거 은퇴할 거야. 그럼 이제 막 뭐 1억 갖고서 뭐 한 10억, 2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은 고난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의 투자 목적이 뭐고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나는 이게 나의 그냥 지금 단순한 용돈벌이인 건지 아니 투자를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은 건지 정말 차정도 바꾸고 싶은 건지. 근데 난 저건 뭐 이게 지금 나 30대인데 파이어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10억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1억 갖고 1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버틸 수 있는 건지. 투자 목적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두 분의 목적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인생을 배운 것처럼 인생을 바꾸고 싶은 건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솔직히 뭐 인생을 바꾸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요즘엔 별다른 그런 큰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투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가 더 커갖고 물론 돈을 그렇게 해서 벌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뭐 돈의 절대적인 액수보다는 이제 자산을 어떻게 증식해 나가고 이런 거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서 거기에 더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투자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저는 인생을 바꾸려면은 일단은 현재 사실은 조금 늦었어요. 왜냐면 이제 작년부터 저희는 그 모토가 저점 매집, 고점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사실은 저희가 매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작년 1월 달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미리 매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1억 가지고 3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그럼 수익률이 어쨌든 3배. 네, 3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원금 1억을 빼고 이제 2억만 남았어요. 그죠? 그럼 2억을 가지고 안전하게 1억은 빚을 남겨놓고 나머지 1억은 알트를 한다고 쳐도 위험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투자하는 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5월달까지는 흔들릴 거니까 비트 팔지 말고 남아있는 비트 그대로 가져가고 알트도 그대로 가져가고 팔지는 말고 만약에 또 내가 근로수익이 있고 원화채굴 가능하다면 좋은 알트든 이더리움이든 떨어지면 조금 더 분할 매집하자. 근데 위험성이 없는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리 사놨기 때문인 거고 이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럼 저는 이제부터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비트는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더부터 살 것 같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이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에서 ETF도 승인이 됐고 블랙락이 또 8월 달에 얘기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말씀드리면은 이제 처음 투자를 이제 막 하신 분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당장 부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알트코인을 잘 타갖고 막 10배, 20배, 100배 나오는 거를 진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전 재산을 생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저희 돈을. 저희 이득금을 가지고 넣는 거랑 개인 돈을 가지고 올인을 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아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경험을 쌓고
똑같이 과거처럼 하락은 크게 올 거고 사이클대로 움직이니까 다음 사이클을 위한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과정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우리가 이제 4년 주기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 사이클이 4년 주기로 계속 돌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거를 2번 경험을 했으니까 요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린 거잖아요. 아, 이미 뿌렸어요. 그러니까 봄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비트를 사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씨를 뿌려서 비트 가지고 지금 수익을 냈고 원금을 빼고 나머지 이걸 가지고 하니까 수익금을 가지고 훨씬 더 편한데, 그러면 지금 하는 걸 보면 다음 사이클이 한 사이클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한 사이클이 더 있을 수 있으면 우리처럼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다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서. 근데 그러면 왜 알트를 매집 안 하고 비트를 매집하느냐? 그나마 비트가 초우량 자산이잖아요. 여기 비트코인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인 1등 자산인 비트를 가지고 수익을 최대한 내고 그 다음에 위험 자산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저희 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한 3, 4일 남은 건가요? 진짜 네, 별로 안 맞습니다. 남았잖아요. 5번째 반감기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때는 진짜 봄에 씨앗을 뿌려보자. 그렇죠. 그럼 지금은 4계절로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책에서. 지금은 어떤 거에 있는 거예요? 원래 과거의 사이클로 봤을 땐 지금의 이제 반감기 이후부터 최고점 돌파하는 시기까지 직접 도달하는 데까지 여름을 뒀는데 여름이 빨라졌어요, ETF 때문에. 그래서 지금 봄이 조금 짧아지고 여름이 조금 땡겨져서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막 비트코인으로 10배를 벌고 싶다. 그런 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에 뭐 내가 정말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비트코인을 하시면 되고, 그래도 그거보다 좀 더 수익률을 기대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더리움을 이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을 섞어서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더리움 위주로 투자를 하시던지 라고 하면서 그런 수익률 싸움으로 내가 정말 한번 조금 여윳돈 갖다 하고 싶다 그러면 알트를 하는데, 알트를 항상 하실 때는 거의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항상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날릴 수 있으니까 아까 그 번 원금 빼고 1억은 비트에 받고 1억으로 어차피 번 돈이니까 여기서 한번 걸어보겠다. 저희는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좀 더 다시 한번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신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비트만 거의 사라.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비트는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두 분은 이미 성과를 한번 작년 사이클에서도 거두셨고 지금도 거두셨고 벌써.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다양한 거군요. 스타일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러니까 비트를 제가 이제 웅달짝방에 계속 나왔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때 항상 했던 게 저는 비트만 사라고 그래서 그때는. 근데 지금 뉘앙스가 바뀐 게 시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투자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상황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의 상황도 봐야 되지만 시장 상황이나 이 사이클의 상황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비트가 많이 올라봤자 만약에 3억을 간다고 해도 3배예요.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많이 가면은 한 5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내가 그럼 진짜 이더리움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저도 비트보다 이더리움을 사라고 하는데 지금 과연 알트코인들이 갈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비트를 모아서 사시는 것도 중요한데 하락장 때 절대 버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초보이신 분들한테는. 왜냐면 아까 말이 그냥 웃으면서 95%라고 하지만 정말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원래 책 제목도 지옥 탈출 코린이라고 썼거든요. 진짜로 그 정도로 제목을 짓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한강도 얘기하셨잖아요. 막 보면은 그런, 그러니까 솔직히 뭐 나쁜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갖고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하지만 결국엔 비트코인을 하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그쵸. 우리가 이거를 뭐 세상을 바꿀 거를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벌 때는 확실히 벌고, 때는 투기가 필요하면 투기도 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리스크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안전하게 갈 때는 확실히 수익 실현을 하고 다음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인내의 싸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의 그런 갖고 있는 본성 같은 거,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포착해서 그걸 잘 배합시킨 것 같아요. 투자 전략이에요. 그 인생을 배웠다라고 한 게 그런 저희 개인의 감정이 어.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투자할 때 이제 갑자기 예를 들어 운전할 때 갑자기 평소의 성격이랑 다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투자만 하면 성격이 바뀌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의 숨겨놨던 감정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걸 최대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성과로 봤을 때는 좀 이더리움이 좀 지지부진하다 상대적으로 비트보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대로 끝날 수도 있다. 또 맹추격자 솔라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래 전망에 대해서. 근데 이더리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아까 말씀하셨처럼 홍콩에서도 ETF를 실시했잖아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저는 블랙락이 승인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블랙락도 지금 그죠? 그 토크나 그죠? 자산 펀드를 보면 비글이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기반이거든요. 그럼 이더리움 기반이라는 얘기는 이더리움이 최대 수혜주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아직 정보를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률 싸움을 할 때는 안전자산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비트 다음에 이더인데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더가 더 많이 갈 것이고 더 방어력도 비트만큼 좋고 그래서 나중에 뭐 질문이 나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저한테 정말 딱 올해 한 가지만 해 그럼 저는 다 이더리움. 그래요? 네. 야. 한 가지밖에 못 한다면. 야. 네. 왜냐면 가장 많이 오를 수 있고 가장 안전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보충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다른 이제 자발트는 투자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죠. 하지만 수익률을 기대를 하면은 이더리움은 투자를 할 것 같은 거예요. 비트에서 부족한 수익률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 달에 바네크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마지막이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될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낮게 보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최근 그 얘기를 했어요. 증권성 이슈 없이 상관없이 이더리움 ETF는 된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세계 자산운용사 1위 CEO가 그렇게까지 말하고 비들이라는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펀드를 출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꼭 8월이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증권성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팽돌이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SEC에서 이제 암호화폐 규제한다고 했을 때 한때 되게 유행했던 게 이 코인이 증권성에 얼마가 돼 있는지 점수로 막 매기는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리플은 완전 그 규제 대상 막 이렇게 돼 있고 유일하게 안 돼 있던 게 비트랑 이더였거든요. 이더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예전에 과거에 얘기를 했어요. 이더리움은 약간 증권성 이슈가 없었는데 단지 이제 POW에서 이제 POS로 바뀌면서 약간 증권성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렇게까지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의 CEO가 나와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안 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되게 비관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저조차도 이 생각이 드니까 책에 제가 쓴 게 인간 지표는 나한테 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거대로 안 가겠구나. 이 생각을 딱 해갖고 정리를 했고 홍콩 ETF 딱 나오면서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렇군요. 야, 약간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되게 좀 역발상적인 게 필요한 거네요.